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 이원욱이라는 이 국회의원이라고 참 부를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8.15 집회를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박형순 판사에 대해서 판세라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누가 박형순 판사에 대해서 판세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판사가 뭐지 했더니 판사 새끼를 줄여서 판세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다. 나올 얘기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이원욱은 정말 국세죠. 국회, 의원, 정말 국세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민주당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걸 보면은 어지러울 정도예요. 이게 도대체 인간들이냐 싶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석진님께서 미국이 중국하고 단교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왕따시켜야 됩니다. 지금 아마 미국은요, 겉으로는 단교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중국을 완전하게 왕따시키는 작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정석진님 말씀대로 중국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시드런님, 문재인 스스로도 중국한테 알아서 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우리 현지님, 효리 같은 애는 우리나라가 왕서방 놈들한테 뺏겨도 슬퍼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좋아할 듯. 그래서 그러고도 남을 것 같죠. 무슨 뭘 알아야죠. 네, 자, 우리 소셜 저스티님, 최민희는 중국몽을 같이 꾸자고 하고 이 난리에 시진핑 초청하려고 도리어 중에, 아유, 최민희는 정말 김부선 씨가 좀 더 최민희하고 확실하게 좀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최민희가 깨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부선 씨한테는요. 자, YH 전님, 국세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최미사님, 헐, 판세가 그런 뜻이었군요. 국세 맞네요. 이원욱.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배영주님 말씀대로, 우리 배영주 멤버님 말씀대로 문주당 수준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친중은 바이든, 친북은 트럼프. 둘 다 똑같은, 둘 다 문제죠. 정말 둘 다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미국도 이번 2002년 대선이 정말 미국의 이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판도라든가 모든 걸 바꾸는데 11월 이 미국 선거인데 저도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이든이 이길지, 또 트럼프가 이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생각하면 트럼프가 이길 것 같고 어떤 날은 바이든이 이길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미국의 상황도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우리 소셜 저스트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국이 커지면 주변 나라가 위험하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소개를, 네, 우리 최 대표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 늘 감사드려요. 이게 슈퍼챗으로 요즘 모두 이렇게 다 어려운 상황인데, 아, 이렇게 정말 이 슈퍼챗을 자주 해주시는 거 제가 잊지 않고 방송으로 꼭 보답드리고, 꼭 다음에 정모할 때 최 대표님 와주세요. 자, 우리 이 박상원 좋아요. 정석진 멤버님께서 그렇습니다만 박상원 씨가 유일하게 이 우리 쪽에 있는 거를 커밍아웃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참 저는 훌륭하다고 보는 게, 오세훈 이 급식 무상급식 반대할 때 혼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렇게 무상급식 반대라고 이 패널 들고 시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참 좋아하는데, 아, 옛날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박상원 씨하고 소개팅 한번 할 뻔했어요. 제가 도쿄 특파원이었을 때 박상원 씨가 그때 무용을 제 아는 이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박상원 씨 만나보라고. 근데 그때는 삐삐밖에 없었고 휴대폰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일이 바빠갖고 깜빡한 거예요. 집에 가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발이 됐지 뭡니까. 박상원 씨는 그 주말까지만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제가 이 박상원 씨하고 또 잘 됐으면은 뭐죠?
그 동상이몽 이런 데 같이 나왔을 수도 여러분 좀 웃겨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박상원 씨가 도대체 어느 쪽일까 이념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상원 씨가 이렇게 무상급식 반대하는 걸 보고 제가 아유 그때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구 출신이시구나 박상원님이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크크 이게 박상원 씨한테 다행인가요? 그렇죠. 저 같은 여자 만났으면 얼마나 박상원 씨가 고생하셨겠습니까? 네. 오 마이 갓.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원욱이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샜는데 이 이원욱이란 사람이 너무나 웃긴 게 이 사람이 벌써 3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 전대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뒤로 나작 빠집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개가 주인을 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의 주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발언입니까? 응? 진짜 정말 우리 국민의 검찰이 국민의 말하자면은 이 공복인데 그거를 문재인의 충견 그야말로 떡견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원욱입니다. 그러면서 이원욱이가 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중권이가 저 이원욱이 또라이다 말 잘했죠. 그랬더니 진중권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했느냐? 온라인에 김문수라고 진중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나 삼선한 국회의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또 도지사에 의해서 소방관한테 얘기한 게 이어서 말하자면 또 꼰대 기질을 보였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제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는 이제 길이 많이 갈린 거죠. 왜 김문수 지사는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쫙 가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귀중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권력을 지켰어야 된다.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는 그 몸부림이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진영은 다르지만 저는 김문수 지사가 이 나라에 대한 충정을 전 지금도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김문수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르신들 집회에 자꾸 가면서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측은지심이라든가 동지애가 너무 커진 겁니다.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이상한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진짜 너무 자신들이 고생하면서 지킨 이 나라에 대해서 기가 막혀서 나오는 거고 그분들이 다 박근혜 뭐 빠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해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탄핵이라는 게 박근혜 개인의 탄핵이란 걸 떠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다. 즉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의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지사도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김문수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신동욱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참 다니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신동욱 씨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일요신문에 나온 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또 어떤 여성하고 성추행 문제로 막 걸려 있고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공화당 총재라고 하면서 막 같이 다니는데 야, 저는 좀 이 김문수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를 막 끌어내리려는 그 경찰한테 나 국회의원 3선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김문수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노동운동가 김문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직 도지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김문수에 대해서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희화하고 꼰대라고 하고 저는 그 경기도의 소방관한테 얘기한 거 소방관의 경우는요 도지사부터 제가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일개 도민이 전화한더라도 자격 관련 성명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도 네 경리과 무슨 전욕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문수는 제가 보기에는 마녀 사냥을 다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이 여론의 꼰대몰이 뭐 이런 거에다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이원욱이라는 사람 정말 국세죠. 근데 국세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청래도 저는 국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가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러 간 거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례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저 김종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아니 거기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그것도 제일 여당의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메르스 때 막 갔는데 그때는 무례하고 무식하다고 왜 정청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 아들 건사나 하죠.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문제나 일으켰던 지 아들 건사나 하죠.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우리 정석진 멤버님께서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늘 좋은 댓글 올려주시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니고 이거 전직 국세라고 해야 되겠죠? 이 김부겸이 한 말 좀 보십시오. 김부겸이가 뭐라고 했느냐? 극우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있지만 극우는 없습니다. 이 울트라, 극이라는 것이 이념에 붙으면 폭력과 함께 갈 때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극좌들의 폭력, 전철련의 폭력, 민노총의 폭력, 정교조의 폭력. 어느 우리 이 우파 단체가 그렇게 사람을 두드려 패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대항한 거 패놓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극우라는 표현을 쓴 이 김부겸은 지가 전대에서 박주민이보다도 못하게 3등하게 생겼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극우가 코로나를 퍼뜨린다. 이거는 한마디로 뭐하고 똑같으냐.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이 혼란을 막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관역을 마녀사냥을 할 표적을 만들고 싶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었다. 이래서 조선인들을 몽둥이 찜질하면서 죽이고 우물에도 빠뜨리고 별별 테러, 별별 마녀사냥이 다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짜 이 김부겸이란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 김남국이니 김용민이니 뭐 박주민이니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이런 사람들이 한 발언이 언론에 나와서 그걸 우리가 활자로도 읽고 뭐 텔레비전 뉴스에도 본다는 게 우리의 취욕이고 우리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 정도의 정말 막말과 황당한 말과 그 다음에 이런 욕설과 상스러운 말들이 우리 언론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구마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이번에 국세들은 나중에 다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있는 국회의원들이 9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보궐선거 할 때 무조건 여러분 민주당은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국회를 적어도 언어의 청정지역, 언어에 대해서는 예의를 차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이게 시정잡배나 조폭들이 쓰는 말을 골라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무현이가 너무너무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폭력적인, 그 상스럽고 저열한 언어였습니다. 저는요, 노무현이 입에서 개털, 범털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나서 개털이고 범털이라는 말이 세상에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형무소 안에서 쓰는 거라면서요. 개털이고 범털이고요. 와, 진짜 상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욱이라는 이 국세가 8.15 집회 재발 방지법을 발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법을 말하자면은 박형순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은 이 박형순법이라는 거, 이 판세법이라고 차라리 하죠. 너의 수준에 맞게. 자, 이런 정말 저열한 인간들이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배지, 이름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정말 우리 모두의 수치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